자, 이번에 우리 3과목 이제 마케팅 한번 볼게요. 자, 마케팅은 이제 다른 과목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내용 확인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46번 해서 이제 매장 배치와 관련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매장이 우리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포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매장의 전면부. 자,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쇼핑몰이나 또는 패션몰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점포가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호객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선 뭔가 흥미를 줘야지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순간 이제 점원이나 주인이 가서 얘기를 해서 뭔가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전면부에는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어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진입 고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충동성 있는 제품들은 진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충동성, 자 1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충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잘못됐고요. 자, 3번을 보면은 매장 앞에는 입간판을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 앞에 딱 입간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가게가 뭐지? 무엇을 판매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번. 점포 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점포의 입구 쪽이나 가장 끝 쪽에 진열한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맞는 거예요. 일단 잘 팔리는 거는 놔야 돼요. 잘 팔린다는 건 뭐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흥미롭게 보는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엔드메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개념들이. 자, 그건 이따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근데 5번 마 같은 경우는 매장 내 기본 배치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장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매장에서 여러 개, 동선도 다 뒤에서 나오지만은 동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천천히 둘러봐서 구매를 할까 말까 할 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지 빨리 우리 매장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틀렸죠, 5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인적 판매. 자,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대화를 나눈다. 사람과 사람이 판매한 거죠. 우리 상담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는 백화점에 가면 점원들 있죠. 그 사람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그리고 잘 어울리십니다 라는 코디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1번 맞죠. 그리고 질문의 요구에 대해서 피드백이 바로 오죠. 근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4번이 중요한데 인적 판매에서는요. 다른 거는 솔직히 광고하고 뭐하면 소비자가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적 판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 대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제품 이종을 구매할 수 있게끔 빨리 효과를 낼 수가 있도록 만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유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백화점 판매원과 같은 주문 창출자와 보험 판매원과 같은 주문 수주자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인적 판매는요, 딱 세 가지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제시됐죠. 일단 틀린 거죠, 5번이. 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주문 수주자, 주문을 받는 거죠. 근데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텔레마케터들 보면 어때요? 우리 전화 주문하죠? 그럼 이 사람들 주문 받아요. 카드 번호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주문 수주자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문 창출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중간에서 점포에 갔을 때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 제품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고 손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줘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 제품 사셨으니까 다음에 어떤 제품이 또 있을 것이다. 해서 좀 더 우리 제품을 많이 좀 구매해주면 그만큼 디스카운트도 해드리고 하겠다라는 어떤 지원 사격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 판매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 거 보면은 소매점 판매 촉진 수단.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건데 한번 쭉 보면요. 3번은 볼게요. 유통점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근데 소비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광고가 촉진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되게 예전에는 광고할 때는 제품을 광고해서 판매 뭐 하겠지만 얼마다 뭐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열중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강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미지이지 실질적으로 판매와 연결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뭐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강사는 푸르게라고 해서 얘들은 제품 판매를 직접적으로 안 해. 근데 우리 회사는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이미지를 되게 환경 깨끗한 클린한 환경을 얘기를 해요.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이미지 광고는요. 판매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주절에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미지 제공은 판매 촉진이라는 건 물건 사고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얘는 당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9번. 이건 여러분들이 딱히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보면은 가는 의류 코너를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식품 매장. 자, 3은 공산품인데 자, 의류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은 되게 화려하고 화사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3번, 4번, 5번은 편리한 매장, 깨끗한 매장은 의류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닌데 이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무래도 의류는 좀 화려해야겠죠. 자, 그러면 1, 2번은 압축이 되고요. 나를 보면은 나는 식품 매장인데 자, 식품 매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식은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이 화려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5번도 아니게 돼 있고요. 그리고 3번도 아니게 돼 있죠. 근데 이미 4번 같은 경우 앞에 가이드 틀렸으니까 역시 빠집니다. 근데 음식은 어떻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답은 1번으로 가네요. 그 맨 마지막에 공산품. 자, 공산품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제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다? 깨끗한 것보다는 편리함에 가깝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을 보면요. 풀 전략, 푸시 전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풀 전략, 푸시 전략 한번 볼게요. 제조업자 있고요. 도매상 있고요. 소매상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릴게요. 자, 얘는 이제 푸시의 경우입니다. 얘는 풀이에요. 자, 푸시와 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푸시는 우리 영어로 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자 물건을 만들면요. 도매업자한테 일단 팔게끔 푸시를 하겠죠. 뭔가 홍보를 하겠죠. 입니다. 그러면 도매는 어때요? 도매상은 당연히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그거에 대해서 팔아야 되니까 실질적인 판매를 담당하는 소매상한테 많이 넘깁니다. 물론 자기들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매상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겠죠. 자, 기본적으로 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거는 푸시는 이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즉 얘네들은 물건만 무조건 팔면 된다 이거야. 좋은 장점과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도매상한테 야 우리 제품 많이 팔아보면 너한테 얼마만큼 단가를 할인해 줄게 또는 뭘 해줄게. 이들한테만 뭔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뭘 사러 갔어. 그러면 소매상은 어때요? 내가 점원이 나랑 친해. 이 볼펜 사러 갔는데 이게 너무 좋다더라. 무조건 사보라고 써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삽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쁜 경우에 어때요? 소비자는 다시는 여기서 가서 사지 말아야겠다. 소매상은 자기가 많이 팔면 팔수록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까 좋지만 소비자로서는 최종 소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는 안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풀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내려오는데 소비자가 많이 샀어. 얘는 끌어당기다라는 의미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한테 제가 물건 샀던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제품 너무너무 좋은데 더 구할 수 없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매상은 자신한테 물건을 띄워주는 관할하는 도매상한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도매상은 어떻다? 제조업자한테 당신이 만든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서 잘 팔린다. 좀 더 물건 좀 많이 만들자. 즉 똑같이 낚시를 던집니다. 낚시를 던지는데 얘는 여기서 끝나. 하지만 얘는 낚시를 쉽게 하면 물은 거예요. 소비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낚싯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은 당기는 거.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제조업자한테 당기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그냥 푸시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단순히 팔기만 위해서.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산업재 같은 경우는 자, 풀 전략. 산업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물건 띄어와요. 오는데 그냥 판매한 게 아니라 얘는 다시 재가공을 해서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합니다. 1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재가공해서 1000원 또는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들은.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풀 전략이 나와 있고 소비재의 경우는 푸시 전략이 중요하다. 자, 소비재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거예요. 쌀, 스타킹, 우리 뭐 주류 같은 거,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푸시 전략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구매를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담배가 좋아서 꼭 이걸 꼭 이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 산업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신이 재강호를 하기 때문에 굳이 풀 전략을 쓰진 않아요. 차라리 푸시를 쓰죠. 바뀐 거예요, 얘들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요.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역 광고를 한다. 자, 중간상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역 광고를 한다. 그리고 판촉을 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중간상이 제조업자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한다. 자, 즉 뭐예요?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면은 중간상이 제조업자한테 물품값을 이제 띄워왔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이때 그 금액만큼 빼주는 거예요. 즉, 여기 문제 나왔죠? 보조금이라고 주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한테 많이 팔면 어때요? 그만큼 단가를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프로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프로모션 홍보 PR도 하고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한테 도달을 했을 때 그 파는 판매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이 팔아줬어.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내가 물건 많이 팔아줬는데 우리 이번에 몇 프로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건 뛸 때. 그럼 좋아. 당신들을 열심히 팔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촉진 지원금으로 빼줄게. 깎아주는 거예요. 즉 5번 프로모션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52번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자,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역시 소비자가 봤을 때 그 점포주와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대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요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향기, 음악 또는 냄새 나는 것들 또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기 당연히 되겠죠. 이때 소매점포 관리 활동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자, 보면은 점포의 배치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그냥 제품과의 배치예요. 진열하고 같이 움직여요. 단순한 어떠한 제품 진열, 위치만 얘기하고 있는데 3번은 뭐예요? 이건 기획 과정이에요. 기획 과정이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점포 분위기 관리라고 있습니다. 점포 분위기 관리는 여기 문제 주절에 보면 나와 있죠. 조명과 색상과 음악, 향기 모든 걸 다 토탈한 거예요. 그 점포 내에 전체 위치랑 냄새 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모든 것, 편의 공간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3번에 오프프라이스 의류에서 격자형 점포 배치를 피해야 될 이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격자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통로. 격자. 거의 사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여기에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동선이 아니라 격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점포를 피해야 되는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격자형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공간 효율성도 상당히 좋죠. 곡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곡선이면은 우리가 보통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때요? 죽은 사각 공간이 되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공간 활용을 100%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는 공간 효율성이 낮다. 아니죠. 공간 효율성이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격자형 배치는 고객이 계획이 없던 부문 매장을 방문하게 만든다. 자, 이건 역시 이건 아니죠.
그리고 격자형 배치는 필요한 거리의 소요량을 대폭 증가시킨다라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근데 격자형 배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매장 안으로 유인하지 못한다. 왜 자연스럽게 유인하지 못할까요? 자, 격자형은 이렇게 각이 져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기 힘들어. 근데 곡선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선을 돌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류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 옷을 보는 거잖아요. 옷은 또 디스플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른 곡선 같은 거 자연스럽게 보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격자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옷이나 이런 의류점에서는 상당히 피해야 됩니다. 뭐 일반적인 식료품은 가능하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54번을 보면은, 자, 기술의 진보가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이라고 했어요. 기술의 진보와 마케팅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보면은, 자, 1번 보면 단편화된 다수의 소규모 세분 시장이 소수의 매스마켓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소수의 매스마켓으로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마켓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매스라는 말은 뭐예요? 대중적인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매스 마케팅하고 CRM 마케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매스는 뭐야?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주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가 말이 다른 거죠. 2번, 판매를 위해서 산업재 생산자는 더 많은 중간상을 활용한다. 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일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세일즈에 관련된 내용이지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은 어떤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세일즈는 오로지 판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와 마케팅의 관계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다. 4번, 마케터가 매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아, 절대 아니죠. CRM을 활용하는 거지 매스 마케팅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5번, 마케터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3번 보면은 마케터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한다. 제가 마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소비자를 알기 위해서는 뭐야?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해야 돼. 이들 패턴이 뭐냐? 취미가 뭐고 또는 이들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이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걸 이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캐치해내야 돼. 아, 그러려면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캐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초기 고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고가격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처음에 시장에서 제품이 이제 처음에 시장에 도입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걸 처음부터 비싸게 주느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저렴하게 가느냐라고 이제 볼 텐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초기 고가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1번 보면은 최신의 특정 상품을 통한 전문점. 자, 아무래도 특정 상품, 자, 최신의 상품, 아무래도 기능이 뭔가 추가됐겠죠. 자, 그러면 이걸 신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것이고요.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들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노력한 대가, 우리가 회사가 지원한 금액을 빨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 들어왔던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비싼 건데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고객의 요구에 맞춘 1대1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1대1로 가야 되지 1대4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품위 있는 점포 분위기, 그리고 명성을 중요시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자, 이럴 경우는 상당히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주로 전문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게 맞고요. 고객 맞춤 점포 입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맞춤형 영업시간을 운영한다. 자, 고객을 위해서 맞춤을 하는 거야. 고객 만약 밤 11시, 12시, 새벽 1시로 퇴근을 해.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하지만
보면은 물적 유통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자, 이거는 초기 고가격하고 상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띄우고 유통하고 수송을 하는데 내가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내가 절감을 통해서 내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 사오면 1,000원이지만 이걸 10,000개 사면 900원, 800원 깎아줘. 이건 소비자한테 좋은 게 아니지 판매자한테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옳지가 않은 게. 56번.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즘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1과목화가 연계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표적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 자, 소셜미디어는 표적화되어 있다. 옛날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표적화,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 컴퓨터를 10대부터 80대까지 다 선전을 합니다. 광고를. 자, 근데 봤을 때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50대까지 쓴다고 봤을 때 60, 70대가 안 쓴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들한테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비용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근데 SNS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광고해서 좋은 거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 고객들한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딱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면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상에서도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광고 내용이 나오는데 광고 매체 선정할 때는 도달 범위와 도달 빈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리치와 나오는데 도달 빈도보다 도달 범위가 더 중요한 상황으로 오는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도달 빈도. 소비자한테 그 광고가 자꾸 노출되는 빈도보다는 얼마만큼 소비자하고 그 광고가 가까이에 있느냐 또는 멀리 있느냐 그 범위를 묻는 거예요. 이거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2번을 볼게요. 표적 청중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자, 표적 청중. 우리가 표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청중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때요?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표로 한 게 아닌 고객이라면 어때요? 뭐로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이야. 그럼 내가 마케팅 비용과 노력을 다 충당을 해야 돼요. 가까우면 그렇지만 만약 멀면 어때요? 이건 우리 고객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이건 바로 범위하고 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빈도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8번 PLC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PLC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서 증가율과 이익 수준 모두 높은 단계에 수행해야 되는 소비업자의 전략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모두 높은 단계. 자, 보면은 여러분들 제품 수명 주기 하면 딱 우리 2차 포물선, 방정식의 2차 포물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제품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성장기, 그리고 시장의 정점에 다다르는 성숙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는, 퇴출되는 쇠퇴기가 나와 있죠. 요 크게 4가지 루트로 진행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때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 모두 높은 단계. 그러면 얘랑 얘는 아니란 얘기야. 도입하고 쇠퇴는 아예 안 되고요. 이익 수준이 상당히 높고 판매 증가율 높은 거는 이제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성숙기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성장기에서는 매출은 분명히 발생해요. 시장에 도입되었고 제품이 성공을 거두죠. 소비자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 많이 팔려. 그럼 성장기에 들어가.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는 거예요. 자, 구분은요. 성숙기에는 매출도 최고가 돼요. 근데 얘는 매출이 이제 발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기는 뭐예요? 최고 정점에 다다랐죠. 그럼 판매 증가율도 많어. 이거를 여기다 설명을 시킬게요. 여러분들 그 통신사 보면 지금 세계 통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제는 물건 다 파는 거야. 이제 스마트폰 다 돼 있고요. 그 상태에서 어때요? LG나 SK나 KT가 어때요? 서로 고객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나 또는 가격이나 어떠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뭐예요? 1번 보면 성장 유지를 하는 거예요. 즉 KT나 이 세계
통신사는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자꾸 부과해갖고 뺏어오는 거죠. 즉, 더 이상 발전은 어렵다 이거야. 그럼 유지만 시키는 거야, 유지만. 그렇죠. 유지만 하는 거고, 판매도 이미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예요.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제품 수명 주기 중 판매 증가율, 얘는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이고, 얘가 판매하는 정점을, 축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이익도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예요. 정답은 무조건 1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되죠. 성숙기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 제품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제품을 빼는 거예요. 제품이 이제 사장되는 거죠. 시장으로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59번. 자,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문제인데, 대규모 점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 할인마트 있죠. 이들의 영업시간.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일요일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네 하면서 일요일날 쉰다, 안 쉰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쭉 읽어보셔야겠지만 5번 같은 경우 볼게요.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한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볼 때 모르겠으면 부분 부정하고 전체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뭐뭐에서 뭐뭐만, 단 이런 게 붙어요. 자, 유통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70%가 이런 경우 정답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들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의무 휴업은 있어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조건 공휴일로만 지정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월화수목금 평일 중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경로파워의 원천. 자,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얘들을 옳게 짝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교재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강압적을 2번 볼게요. 강압적은 마진에 자, 뭔가 외부적인 힘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마진폭을 인하시킨다. 근데 이건 아무나 인하시킬 수가 없고요. 밀어내거나 끼어 팔기 이거는 동일한 경로 수준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수직적인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강압적 파워가 맞습니다. 61번. 자, 요즘에 나오는 개념인데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한다. 이제 그 시장 안에서를 얘기하겠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수요를 예측한다. 근데 이것을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점포. 완전 점포가 일반 점포가 아니라 아직은 신제품이 아닌 시제품만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파일럿숍이라고 안테나숍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여기서 정리 좀 같이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업셀링은요. 무조건 업셀링 나오면 여러분들 교차 판매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자, 업은 말은 뭐예요? 업은 원래 위에란 뜻이에요. 그렇죠? 위. 자, 근데 교차는 뭐예요?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다운셀링이 들어가야겠죠. 다운셀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업셀링은 교차 판매와 관련이 없고 업셀링은 다른 말로 격상 판매라고도 해요. 위로 파는 거예요. 위로. 껴서. 그렇죠? 정답이 1번이 되고요. 그 밑에 다음 문제 보면요.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내용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아웃소싱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에서 핵심적으로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 있죠. 주 업무. 주 업무는 우리가 요즘에 일하다 보면 어때?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주 업무는 직원들이 합니다. 하지만 보조 업무가 있어요.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외부 하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뽑을 때 그럴 때는 자신들의 직원 간부들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합니다. 하지만 생산직 또는 공장에서 라인 같은 물건만 만들거나 이런 경우 생산직 라인은 자기들이 안 뽑고 외부 아웃소싱 업체를 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 뽑아주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죠. 얘는 해외 시장하고는 상관이 별로 크게 없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1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4번 보면은 전략.
자, 옳지 않은 거. 자, 3번을 보면요. 전문 할인점은 의약품이냐. 자, 이거 전에 나왔던 이전 과목 내용 비슷하네요. 자, 소매상 유통 전략에서 전문 할인점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로서 건강, 미용 상품에 특화된다. 자, 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화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단순 특화되는 거라기보다는 깊게, 하나의 제품 그냥 깊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정답은 3번이 되고요. 65번. 백화점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2차 자료를 수집했다. 2차 자료. 자, 2차 자료 여러분들 1차 자료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1차 자료는 먼저 내가 조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를 쓰거나 또는 뭐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거야. 가서 자료 찾고 뭐 하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2차 자료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수집하기 이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 작품을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인터넷 먼저 쳐봐요. 뭐 홍길동전 한번 쳐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찾기 이전에 이미 기존에 조사되어진 모든 자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출액, 판매액, 재고 현황 이런 건 다 기존에 다 저장을 해놔요. 입력을 해놔. 그럼 우리 바로 2차 자료를 뽑을 수 있어.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뭐야? 직접 조사한 지점별. 자, 직접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1차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제조업자의 촉진에서 소매상이 판촉 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원가로 구매해서 판촉 기간 후에 판매하면서 높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 자, 미리 자, 여기 중간에 보면요. 수량보다 더 많은 상품을 미리 저렴한 원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미리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 가격, 추후에도 이 가격에는 그대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가격에 10년 후에도 내가 이 가격을 사겠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선물 구매입니다. 선물 구매. 나중이라도 이 가격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3번이다. 67번. 비가격 촉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호감을 준다. 그리고 판촉물로 로고가 새겨진 무료 선물. 결정적이죠. 여러분들 저게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판촉물로 요즘 뭐 학교나 또는 회사나 여러분들 뭐 동호회 가시면 수건에 그 로고나 마크 같은 게 붙여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68번. 제품에 대한 선호도. 자, 선호 순위. 아, 사람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쓰고자 하느냐. 그리고 시장 점유 매출이 가능하다. 아, 우리가 만약에 진출했을 경우 여기가 상위권 랭킹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들이 가능한 분석 기법은 컨조인트 분석밖에 없습니다. 69번. 제품 상황, 판매 상황을 알려주는 재고 회전율과. 자, 재고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재고 회전율이 얼마만큼 회전은 뭐예요? 들어갔다 나갔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고가 회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빨리빨리 나간다는 걸 얘기해요. 또 빨리빨리 재고가 차겠죠. 자, 이것은 뭐예요? 매출 총이익도 아니고요. 영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는 재고 회전율을 동시에 감안한다라고 했는데 앞에 거를 같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들은 1년 후에 모든 걸 다 정산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총이익률. 토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70번 보면은 CRM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CRM은 일단은 고객들을 위한 거고 마케팅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을 보면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그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전적으로 기업에게만 자, 딱 봐도 답이 나오네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이거 지금 누구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기업의 자기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죠. CRM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얘들은 매스 마케팅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매스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